당선이 됐어. 우연히 이제 4년 후에 만났어. 네. 재산을 봤는데 한 20억이야. 그럴 수도 있겠네.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헤드헌터 윤재웅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서구갑 기호 8번 무소속 후보 김용섭 후보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즌2 98회에 정치 꿈나무 김병욱 편이 있었거든요. 같은 성당 다녔던 형님인데 지금은 분당을 현역 국회의원이 되셨거든요. 두 번째로 나오는 정치인인데 우리 회사 여직원이 추천을 해줘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관계가? 사촌 여동생입니다. 저희가 큰 집이고요. 오, 네. 김 과장님이 이제 작은 집. 집이네. 네. 엄청 가까운 친척이네. 그렇죠. 초등학교 때 같이 잠깐 살기도 했었고. 그 정도로. 네. 왜냐면 제가 웬만하면 급하게 녹화를 안 하는데 부랴부랴 녹화를 하게 됐으니까 네. 녹화하고 한 2달 있다 올라가거든요. 네네. 우리 후보자님 거는 바로 내일 올라갑니다. 아, 일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프로필 한번 읊어드릴게요. 성명 김용섭 기호 8번 무소속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생년월일 1980년 2월 14일 만 40세 저보다 딱 10살 어리시네요.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 에메랄드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네. 청라가 다 보석의 이름을 따서 도로명 주소가 전부 다 예.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골드 맞습니다. 그래요? 뭐 보석의 이름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네. 제가 지금 판교 사는데 이사 가기 전에 분당 서현동 살았거든요. 효자촌에. 효자촌 산다고 맨날 효자 맞냐 그래 사람들이. 학력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부 3학년 재적. 잘린 거는? 잘린 거 아니고 제가 자퇴한 겁니다. 자퇴라고 해놔야지. 아, 거기서는 서류상에 할 때 그 자퇴도 재적이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고 자퇴도 그래서 네. 재적으로. 네. 왜 자퇴하신 거예요? 원했던 학교를 못 가서 아,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결국 3학기가 좀 안 남았었는데 예예. 아이고. 그때 이제 자퇴를 하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은 했고. 네. 국민대도 자퇴했지만 사실 그 전에 홍익대 전자전기도 들어갔었거든요. 오. 네. 마찬가지 자퇴를 하고 그러니까 20대 방학이 좀 많았었죠. 그럼 어딜 가시려고? 사실은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가고 싶어서. 홍대 국민대 가니까 아닌갑다 해갖고 이제 스스로 물러났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학점은행제로 이제 학사는 따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업이 주식회사 함께하는 시소 대표인데 이름이 특이해요. 이게 무슨 회사예요 이게? 시소라는 거는 제가 늘 돈보단 사람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구나. 시소가 사람인 두 개가 합쳐진 단어니까 사람이 함께한다라는 그 의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시소는 다른 놀이기구와는 다르게 한 명이서 놀 수 없는 놀이기구거든요. 항상 둘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소라는 놀이기구는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랑 무거운 사람을 같이 타면 가벼운 사람, 무거운 사람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맞아. 무거운 사람이 가벼운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괜찮네. 위에 있는 그런 부와 권력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중간자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의미로 시소라는 이름을 넣었고요. 뜻이 좋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회사 이름을 지었고, 네. 그 회사를 처음 지었을 때 시작했던 일은 행복버스라는 일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행복버스? 그건 또 뭐예요? 청라에 집값이 싸서 9년쯤 전에 이사를 갔고요. 음. 갔는데 너무나 많은 아빠 엄마들이 4시간 이상을 길 위에서 보내는 걸 보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라에서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2014년 12월부터 2019년 그러니까 작년 6월까지 6년에 가까운 시간 대단하네요. 동안 사비를 들여서 예. 운행을 한 거죠. 돈을 받긴 했었어요. 받긴 네네. 했었지만 대중교통이랑 차이가 많이 나면 이용객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대중교통에 가능하면 근접한 요금대로 한 1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달에 출근, 10만 원. 출근만 이용하시는데 10만 원이란 정액제로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예. 많을 때는 2대, 적을 때는 한 대로 운행을 했는데 네. 임차료만으로 뭐 인건비라든지 뭐 운영비는 전혀 거기서 뽑지를 못했고요.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진 거죠. 배우자분도 오셨는데 네. 반대 안 하셨어요? 힘들긴 했죠. 왜냐하면 네. 저희가 먹고 입고 써야 되는 것들을 못 그렇지. 쓰면서 한 거기 때문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제가 얼마나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고 6년을 그렇게 버텨온 겁니다. 대단한 분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기 청라에서 강남까지 한 큐에 가는 거네. 10군데 정류장을 청라에서만 돌고요. 그렇지. 태워야 다이렉트로 되니까. 네, 강남에 와서 삼성역까지, 강남에서도 마찬가지 10군데 정류장 쓰니까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편했죠. 땡큐죠. 완전히 네. 뭐 출근 전쟁이잖아. 그렇죠. 그거를 개인이 했네. 네.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네. 2달 만에 노선버스 업체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그때는 사실은 법적으로 뭐
알아보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를 너무 해결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서 2달여 만에 접었죠. 제가 접으면서 이용하시던 회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왜냐하면 한 2달 남짓 50분이 채 안 되는 분들이 이용을 하셨는데 너무 편하다고 얼마나 너무 만족해 좋아. 하셨거든요. 10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에 할 때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네, 다시 돌아올 때는 법인을 설립해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있다가 동일한 노선버스 업체에서 고소하겠다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걸 책임질 수 있냐? 전 책임을 지겠다. 법적으로 조금 최대한 안정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 살려고 했지만 법 자체가 워낙 기득권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네. 고소를 당하더라도 그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고소 협박이 있었지만 6년 동안 운행을 한 겁니다. 현재는 접었고. 그걸 하면서 사실 이용객들한테 많은 회비를 받을 수는 없고, 왜냐면 그렇죠. 그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버스 임차료가 매년 뭐 인상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상이 되지도 못했었거든요. 50여 분이 넘는 기사님이 바뀌었는데 네네. 돈벌이가 되는 것들을 찾아가시다 그렇지. 보니까 이제 이 지금 행복버스가 돈벌이가 잘 안 되시는 거죠. 설득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결국 2019년 6월에 마지막 기사님께서 더 이상 하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네, 저도 이제 접었습니다. 대기업 출근버스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까놨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거 타신 분들은 요번에 찍어주겠네. 찍어주시지 않을까요? 네. 혜택은 다 보고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네. 뒤로는 막 다른 사람 찍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분들을 공략하세요. 행복버스를 막 얘기해요 막 다닐 때. 네, 감사하게도 저를 모르더라도 네. 행복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오. 온라인상에서 대화명이 시소를 쓰거든요. 시소. 시소라든지 행복버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거 운동할 때 입으시나 봐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무소속 서구가 8번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 김용섭인데 와 나도 저 한 번도 못 입어본 건데 우리 후보자님 입으셨네. 비영리 단체는 아니죠 회사가? 네, 비영리 단체는 아니고요. 법인이지만 돈보다는 사람을 벌기 위한 오.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어서 예.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직원은 몇 명 돼요? 없습니다. 지금 아내랑 아, 저랑 둘밖에 오. 없습니다. 경력은 전 한국 컴패션 대표 비서인데 해외에 있는 아동들을 돕는 NGO 단체고요. 들어본 것 같다. 네, 대표적으로 차인표, 신혜라, 천정혜영 부부가 홍보대사이기도 하면서 맞아. 요 케이블 보면은 막 차인표 친애라 막 가끔 나와. 네네, 그 맞습니다. 단체네. 네. 거기에 이제 대표 비서. 비서를 하셨네. 맞습니다. 후원금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죠? 아마 그런 단체였다면 제가 4년까지 일을 하지 못했을 거고요. 뉴스 보면은 막 후원금 막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단체가 유명한 단체가 있더라니까. 맞습니다. NGO 중에서는 후원금을 유용하거나 운영비로 많이 쓰는 단체들이 그러니까. 사실 상당하거든요. 심지어 막 저 자기네 막 유흥비 룸사롱 가고 막 맞습니다. 그랬더라니까 회식하고. 네, 그럼 열받아서 안 내지. 그쵸. 내가 만약에 10만 원 냈는데 어디 학교도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네. 팩트 맞아요? 네, 지금 맞죠? 컴패션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 NGO예요. 네, 크리스천. 종교색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NGO고요. 80대 20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후원금의 80%는 아이들한테 온전히 가고요. 최대가 20%라는 거지, 가능하면 운영비를 줄여서 80% 이상을 아이들한테 보내고 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는 운영비인데 네, 양아치 같은 애들은 거의 뭐 50% 쓰고 50% 주는 등 마는 등 하겠네요. 팩트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네. 그런 단체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있더라니까. 네, 그 다음에 전 북한 인권정보센터 모금기획팀장 돈 걷는 쪽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예요?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건들을 탈북자를 대상으로 그런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기록으로 계속 남겨놓는 단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체의 규모도 작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진 않으니까 그렇죠. 단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북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고 운영비나 이런 후원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업무를 제가 담당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정보센터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 그러셨구나. 이제 그걸 하다가 함께하는 시소를 차리신 거네요. 네, 뭐 사실 그 이후에 뭐 다른 회사들 잠깐 있긴 했는데 경력을 다 쓰지 않아도 되네요. 경력을 다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는 네. 2가지만. 아, 2개만? 네, 2가지만 와, 쓰고. 그러면 삼성 다니다가 LG 다니다가 카카오 다니다가 네이버 다녔어. 그 중에 2개만 골라야 되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 벽보에 자기가 임의로 넣을 수는 있지만 선관위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네. 현재 경력 하나, 그리고 아. 과거의 경력 2가지까지만. 재밌네요. 여러분들 처음 들었죠? 이거 국회의원 후보가 나오니까 듣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재산 신고액이 5,624만 3천 원인데 네. 좀 많이 뺀 것 같은데. 저는 마이너스 한 5천, 6천만 원이 사실은 제가 실제 가진 재산입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에 지금 네. 플러스 5,600만 원은 제가 지금 함께하는 시소 처음 만들 때 자본금이 1억이 좀 넘는 그렇지, 그 들어가야지. 회사예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를 만들었지만 제가 여행업을 하려고 1억 이상의 자본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재산이 5,600만 원인 그렇구나. 거지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한교가 분당 갑이거든요. 네. 거기 후보자들 1, 2번 보니까 1,000억대, 200억대 부자더라고요. 네네. 어마어마한 부자네 그분들은. 그렇죠.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지금 현역 의원인 네. 3선을 한 그 의원도 재산 신고액을 보니까 40억이 넘더라고요. 40억? 더 놀라운 건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서 재산이 부부 합계액 재산이 18억이 늘었더라고요. 와. 국회의원 월급을 받고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실은 18억이 늘 수가 없는 안 거고. 되지. 근데 세금을 와. 낸 걸 보면 20대 때는 5억 정도의 세금을 냈는데 네. 21대 때는 지난 5년 동안 낸 세금을 보니까 1억이 채 되지 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거- 것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팩트죠. 네, 팩트. 후보자님. 네. 많이 보니까 네. 4년 동안 18억 늘었다는 거는 네. 뭐 로또 맞지 않고선 힘든데 맞습니다. 네. 뭐 그분이 뭐 비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다. 네. 재주가 좋았겠죠. 만에 하나 우리 김용석 후보자님이 당선이 됐어. 우연히 이제 4년 후에 만났어. 네. 재산을 봤는데 한 20억이야. 그럴 수도 있겠네. 제가 그렇게 변했다라면 제 스스로가 아마 그 자리에서 내려올 거고요. 와. 그리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변절된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믿어볼게요. 네. 예, 사람은 변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역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인데 이게 애매하네. 이거 육군, 공군, 해군 이런 게 없네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요. 군대를 갔다 오면 네, 맞습니다. 현역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카투사로 갔다 아, 왔어요. 카투샤. 영어 잘하겠네. 사실은 오. 카투사 간다고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빨도 많이 따르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운이 되게 중요하고요. 카투사로 있는 동안 뭐 운이 좋게도 미 이사단장 통역병으로 야. 근무했었거든요. 아주 사실은 뭐- 군대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평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하고 그러게요. 저는 공군 현역 나왔거든요. 아, 네. 저도 아주 편하게 했어요. 당번병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 얘기하면 잘 안 해. 어떤 애들 막 육군 얘기하면은 막 자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 난 편하게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병장 말년까지 막 커피 타고 그랬다니까. 녹차 타고 막 녹즙 깔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데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바리스타 원조예요, 원조. 제가 90년도에 공군 갔으니까 30년 전에 그때는 믹스가 없잖아. 네. 커피 한 스푼 프림 설탕 막 사람 봐가면서 다 애워야 된다니까. 네. 그걸 했어. 내가 바리스타의 바리스타. 원조 바리스타. 세금 납부액이 76,000원. 네. 최근 5년간 체납액 0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체납 있는 사람 있잖아? 후보하기 전에 미리 내겠지 뭐. 그렇죠. 정가 기록 유무 건수 0건. 네. 와 이거 여기다 막 10건이라면 웃기겠다. 그런 사람 있죠. 있죠. 네, 있고요. 와. 지금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예예.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아. 저랑 다른 한 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전과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와. 거기는 이제 벌금형 얼마 이상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흉악범은 안 나오겠죠. 나와봐야 누가 찍어주지 않을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저 정확하게 팩트는 모르겠지만 구의원이라든 시의원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분들도 나오는 분들이 저희 지역구에서도 오 네. 그래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섭네. 이 후보에서는 영우야. 처음이네요? 네, 처음입니다. 제가 좀 네이버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김용석 후보자님이 직접 본인 소개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